여기 바로 전사 담당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계획 1번입니다. 2019년도 당국 업무 총령급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 대상은 4급 6명, 5급 41명, 총 47명입니다. 퇴직 예정, 과장 임용 1년 미만, 비부서장 등은 제외됩니다. 평가 기간은 19년 6월 중이고 평가 항목은 총 24개 항목입니다. 나중에 평가 결과는 피평가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직원 부패방지 및 청년 교육을 6월 중에 3, 4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연산정보과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실적 중 6월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정보 시스템 시험 운영입니다. 내용은 인사구청 신청자와 의무정보 대상자를 일반 사용자로, 각 부서장은 부서관리자, 인사 담당은 총괄관리자로 구분하여 일반 사용자가 공무희망 부서를 1지망에서 5지망까지 구분하면 해당 부서장이 희망 직원을 선택하고 최종 결정은 인사 담당이 하는 시스템으로 어제까지 시험 운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은평형 회의관리 시스템 시험 운영입니다. 내용은 시공간 제약이 없는 사이버 회의실을 구축하여 회의 직전부터 종료까지 회의 주제, 주관자, 참석자, 회의 자료, 회의 결과, 회의록 등을 DB로 구축하여 업무 담당자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10일에서 말일까지 시험 운영하여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니 전 부서에서는 각종 회의 시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 행정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세월, 주민등록, 재난사항, 대표 환경, CCTV 영상 등 가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여 시각화하는 사업으로 상황에 대한 빠른 대응과 빅데이터 기반의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으로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년도 6월에서 7월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7월에는 국주민팀장을 대상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할 예정이며 10월에는 디스플레이 율면을 설치하여 시험 운영할 예정이며 1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주기적 보고 자료뿐만 아니라 셀로화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고 보유 자료 관련 인터뷰 요청 시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은평넷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행정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한옥박물관 등 크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화, 링구조로 바꾸고 IT 사업 추진 등 강케이블 인프라 확장에 대해 불광일동에서 신사일동까지의 A등 구간을 48%로 되기치 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사항은 보고자료로 결정하겠습니다. 이태리 정책관련인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에 따른 특별 대책비 집행 계획입니다.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까지 전 부서와 동에서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한 결과 특별 대책비 15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특별 대책비 집행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신내 상권 환경 개선 사업, 중앙선 방송문화거리 미디어센터 구축 사업으로 집행하고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 관련 직원 포상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주신 각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은평구 노동자 종합복지지원센터 사업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간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센터에서는 노동상담과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6월부터 조례 개정과 입학 공고 등을 거쳐 10월 중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연서시장이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으로 결제 편의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등 5대 핵심 과제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대기 중의 가스 형태의 물질이며 지구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온실 효과가 발생하여 지구 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이 2015년 4월 10일 선포되어 자치구와 서울의 약속 시민 실천단이 CO2 1인 1톤 줄이기 캠페인과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 등 에너지 생산에 참여하는 감축 활동을 현재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신기후 체제에 대비하여 폭우, 폭염의 일상화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자치구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의 선도적 감축을 통하여 에너지 살림 도시와 자원순환 녹색 도시 구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축 목표는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해당 연도 감축량으로 산정, 2019년도에는 3.91%, 2020년에는 4.13% 등 2020년까지 8% 이상 감축하고자 추진단을 구성하여 국장님을 단장으로 환경과와 7개 부서에서 에너지 생산 분야 2개 사업, 에너지 효율화 분야 9개 사업, 에너지 전략 및 홍보 분야 7개 사업, 자원순환 및 탄소 흡수 분야 8개 사업 등 4개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면 미세먼지도 자연 저감이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추진부서를 비롯 전 부서에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감축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과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 사업, 에코마일리지 가입 사업 등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각종 직능단체 회의 시에 안내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이상 환경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업사장이 공식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도시시설 공원조성 열람분구 의견 분석 및 실시계획 인가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밀집행 운영지 보상으로 내년 6월 30일 일몰제 대피하고자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대상 공원은 동산 도시하행 공원 등 15원이 4개소이며 거북골 들림 공원 등 9공원은 2개소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시설 열람 분고 중에 있으며 6월 중순까지 홍보 기한이 만료되는데 이에 따른 소진 의견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의견은 분할 보상에 따른 확대 보상 및 수용 거부 등의 형태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공원시설 설치 현황, 공원형 동선 확보 및 시도시 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서울시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결정한 후 각 공원별 실시계 분가 고시 등 보상을 위한 행정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9년 공원 예방 사방 사업 준공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여 이만의 절개지 및 사면 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불광동 산 43-1 등 10개소이고 6월 13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11억 6억 6천여만 원으로 주된 사업 내용은 낙석 방지책 설치 및 배수 정비와 기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무기 이전의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으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유인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집사수관 업무추진에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의제 과장이 소관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분기 관광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6월 14일 11시에 보건교육실에서 개최됩니다. 그 토요 내용은 상반기 관광도시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토요하고 논평구의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연구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15업소 치료 등록입니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학교 주변 439개소에 대하여 2인 6접 총 18개조로
학부모 식품안전기준이 36명이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내용은 영업자 준수 사항 및 위생식 기록 기준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보유를 저영양식품 등 최소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개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식품 판매업자 위생점검 실시 계획입니다. 6월 한 달간 식품 소분업, 유통 전문 판매업 등 총 94개소에 대해서 3계절 6명이 식품 위생 감시원 및 업종별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 사항 기능 여부, 식품 안전 관리 및 업소 청결 관리 등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본동장이 그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본동 서린공원 수속 영화관을 운영하겠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은평문화예술회관 옆에 있는 서린공원에서 녹본동 주민들을 모시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선정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안내 독거 어르신들에게 생신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안내 음식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하고 독거 어르신 10분을 모시고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골목길을 아름답게 디자인하고 불법 광고물도 못 붙이게 하는 디자인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시공하겠습니다. 6월 중에 은평초등학교 골목길 입구에서 문화예술회관 앞까지 전신주, 동신주 등 총 62개소에 아름다운 그림과 글씨가 새겨진 디자인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시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골목길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불광일동장이 우리동 6월 중 추진 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광일동 주민 화합을 위한 직능단체 한마음체육대회를 6월 22일 북한산 주변식당에서 개최합니다. 참여 대상은 주민 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동장, 분협회, 방위협회 등 우리동 직능단체원 100여 명과 직원 27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불광일동 직능단체 연합회 조언과 자치위원회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동 주민과 직능단체 간 소통과 화합이 장려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독립유공자 유가족 간담회를 6월 7일에 관내 음식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순국 선열 및 애국기사 유가족 8가구 16명을 초청하여 감사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 치매안심센터와 치매 친화적 안심마을 MOU를 6월 4일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MOU 체결 후 관내 상가, 기관, 지역 주민 대상으로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치매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불광일동 치매환자 실태 조사 및 사례 관리를 통해 치매환자 실종 예방 서비스인 팔찌나 진원 등록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동아일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 예방 프로그램 및 통풍 마사지 공사입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주민센터 2층 창작실에서 하는 사업에서 금요일 6월 5일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60세 저소득 어르신 30명에서 40명을 대상으로 임용 서비스, 건강 팔찌 만들기 등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짜장면 대입 추진입니다. 6월 19일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주민센터 옥상에서 직원 등 35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민원응대 애로사항 등을 공유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강동 주요구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진강 파출소와 복지서비스 증진 협약식을 개최하겠습니다. 6월 14일 15시에 진강동 진강 파출소, 진강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업무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협약 내용은 고동불편 주민 병원진료 이동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이가정 관련 등입니다. 둘째, 동단위 계획형 서울시 참여예산 선정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제안사업은 육아, 안전, 문화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의제이며 사업비는 12에 3천만 원입니다. 추진 일정은 6월 18일까지 의제 발굴 및 논의를 거친 후 6월 25일 주민통합 사업을 결정하고 7월 19일까지 선정사업 세부 추진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우산 무료대우 서비스 추진입니다. 진관동 청년우산 50개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 비치하고
우천 시 필요한 주민들이 3일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자료를 가름하고 이상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자료 관련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장과 지휘부 청년도 간부 청년도 평가하시다가 글쎄요, 저희들 청년평가 보면 내부 청년도가 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부 평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팀장까지 확대해서 하는 방안들을 좀 보여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제로페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인센티브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얼마나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법인카드가 지금 이제 제로페이로 쓸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만큼은 100% 제로페이로 좀 쓸 수 있도록 우리 부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제로페이 지금 쓰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앱, 다른 기관에서 쓰는 앱들을 좀 쓸 수 없는지. 제가 좀 알아보니까 통장을 하나 개설하면 다른 기관, 다른 은행이죠. 다른 은행의 앱을 쓸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 구본부에서 저렇게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앱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다른 방식들 여러 가지를 강구를 해서 제로페이 쓰는데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의 당부 말씀 듣겠습니다. 네, 며칠 전 헝가리 단위부관 유람선이 침몰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고를 겪은 분들과 가족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 구의 두 분을 포함한 19분이 빠른 시일 안에 귀환을 바라는 마음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직원들은 추모 근육에 부과되지 않도록 회식이나 모임 등 술자리를 자제하고 적절한 언행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망자 애도와 부상자 회복 기원에도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안전과와 복지 정책과는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대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분히 파발자 행사를 잘 치러준 평문화재단과 긴 시간 동안 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해 고생한 관계 부서와 직원들에게도 너그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늘 7월에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1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데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하며 관람 기회를 만들 계획입니다. 소방부서에서는 관람 지원이 가능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체육회 등 대상을 선정하여 관람을 준비해 주시고 특히 체육인을 꿈꾸는 청소년 중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다면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서와 기획예산과에서는 각각 지원 대상 선정과 시특별교육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고 전 부서나 동에서도 대외 홍보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름철 폭우와 폭염 등 지난 재해 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불광산 주변 등 전축 주거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난해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수방 자재 등 대비 상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으로 어르신이나 옥외 근로자 등 국민들이 건강을 잃는 사고가 없도록 폭염 예비 시 행동 요령과 무더위 쉼터 안내 등 예방 활동에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언론 보도처럼 노후된 건물 외장재가 바람에 떨어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공동주택관리부서나 다중이용시설 관리부서는 태풍이나 우기 도래 전 시설 관리자들이 잘 안전점검 및 취약 요소를 보강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6월은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로 한반도에 일례 없는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이와 별개로 확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선열들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평화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 부서와 동에서는 관내 전쟁의 상흔이나 국가 안위를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역사유산이 남아있는지 찾아보고 홍보 담당관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주민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훈행사를 운영하는 동인
부서이나 부서에서는 연령대가 높은 유공자 또 보호 대상자가 행사장 이동이나 행사 참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각종 행사 시 희생자들에 대한 선행과 감사의 마음을 새기는 묵념 등 시간을 준비하여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묵념 시에는 2.28 민주운동이나 3.15 4.19 민주혁명, 5.18 민주항동, 6.10 민주항쟁, 60 민주항쟁 등 이 땅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희생한 민주화 운동을 독립호국과 함께 선양하여 주민들이 가치를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민선 7기 핵심 사업 및 주민생활 밀착 정보를 적극 홍보하여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SNS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 구도,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 간부들께서도 SNS 활동에 솔선수범해 주시고 전 직원들도 적극 동참하여 구정 정보가 국민들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는 은평 소식지 홍보 문자 시스템인 은평 메일 소식이 문자 발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조기 정착과 문자 정보의 신속한 수령을 위해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 부서와 동에서는 주민들이 사업 취지를 정확히 인지하여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말부터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가짜뉴스와 이에 따른 악성, 반복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홍보 담당관은 조직과 업무를 재정비하고 감사 담당관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및 악성 민원 대책 테이블을 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서울시와 코트파가 주관하는 서울국제관광산업 박람회가 6일부터 9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외 지자체가 1,400여 개 관광업체가 참가하여 다양한 관광 정보와 마케팅 기법을 공개하고 창의적인 이색 관광 상품과 프로그램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한문화 특구 및 의료 관광 사업, 또 축제 등의 벤치마킹할 수 있는 콘텐츠나 홍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 경쟁력 확보 및 사업 추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은평구에는 구의원님도 계시지만 서울시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께서 여러 홍보, 여러 이제 축제 등 관련 부서 행사에 서로 이제 피드백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는 동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 사시는 지역 동에서는 각별히 그분들과 좀 연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연계될 수, 말씀을 나눌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 또 참여 부분도 정확하게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가 또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의회상에 특별하게 좀 여러 홍보부터 시작해서 28일 일정까지 무탈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들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